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다가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본때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텔과 리조트 체인을 거느린 진짜 주인이 되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제 얼굴을 전혀 몰라요. 전문 경영인을 앞에 내세우고 저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회사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날도 저는 새로 짓고 있는 산속 친환경 리조트 부지를 둘러보느라 낡은 바람막이에 등산화를 신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공사소장님이 제게 도면을 펼쳐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쪽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라서 자재를 옮기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흙이 묻은 등산화를 바닥에 구르며 대답했죠. 시간이 더 걸려도 좋으니 무조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세요. 서두르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아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셨는데 잠깐 저쪽 그늘로 내려가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괜찮다는 눈빛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현장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데 잠깐 왔다 가는 제가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세요. 저는 저쪽 배관 상태 한 번만 더 꼼꼼하게 보고 내려갈게요. 저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을 책임지는 깐깐한 회장이지만 시댁에서는 그저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형님의 독한 시집살이를 참아낸 건 오직 착한 남편 하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크게 열리는 날이었어요. 형님이 자기 인맥을 자랑하려고 굳이 최고급 호텔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현장에서 한참 배관을 살피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행사가 1시가 아니라 11시였어. 나도 지금 급하게 출발했어. 지금 다들 모여서 우리 부부 왜 안 오냐고, 언제 오냐고 난리래.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대답했어요. 어머, 진짜? 내가 시간을 단단히 착각했네. 어떡하지? 지금 당장 옷도 없고 갈아입을 시간도 없는데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누나가 아까부터 눈치 주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도착하는 대로 적당히 둘러대고 있을 테니까 일단 옷 갈아입지 말고 그대로 빨리 출발해서 와.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가서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좀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낼 새도 없이 곧바로 차를 몰고 호텔로 쌩하니 달려갔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꾸며진 웅장한 대리석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정장 차림의 호텔 직원이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죠. 손님, 이곳은 가족 행사 전용 공간입니다. 혹시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거친 숨을 고르며 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 가족입니다. 제 기세에 눌린 직원이 머뭇거리며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남편은 특별히 주문한 칠순 케이크를 받아오겠다며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없는 상태였죠. 제가 굳게 닫힌 연회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안에서 호호거리며 웃던 소리가 뚝 끊기며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던 형님의 고개가 획 돌아갔어요. 형님이 흙이 잔뜩 묻은 제 등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팍 구기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꼴이 그게 뭐야? 다들 쫙 빼입고 왔는데 어디 산에서 구르다 왔어? 제가 죄송한 표정으로 땀을 닦으며 형님을 쳐다보고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행사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막 뛰어왔어요. 착각? 아주 자랑이다.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역시 고졸은 못 배워서 시간 약속 같은 기본도 모르는 건가? 어머니가 혀를 끌짓하며 형님의 말을 매몰차게 거들었습니다. 내 칠순잔치에 아주 똥을 뿌리는구나.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 어쩌다 저런 멍청한 것이 들어와서 속을 썩이는지 원. 어머니의 날선 호통에 연회장 안의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마치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저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죠. 엄마 말씀 안 들려? 어디서 흙먼지 폴폴 날리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잔치 분위기를 망쳐.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너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 못 먹어. 제가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형님, 조용히 밥만 먹고 갈게요. 오늘 어머니 칠순이신데 좋은 날이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기분 푸세요. 네가 지금 노여움 풀라는 소리가 감이 나와? 예약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저쪽 주방 문 앞 구석자리로 꺼져. 형님의 매서운 손끝이 가리킨 곳은 종업원들이 식기를 치울 때나 쓰는 어둡고 좁은 직원용 간이 테이블이었어요. 그래, 네 형님 말이 100번 맞다. 친척들 보기 창피해 죽겠으니까. 너는 얼른 저기 구석에 가서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오늘 다시는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저를 길거리에 버려진 짐짝처럼 취급하는 어머니와 형님의 태도에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왈칵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고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튀어나오려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았죠. 주변에 앉은 수십 명의 친척들마저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격식 떨어지게 저게 무슨 꼴이람, 쯧쯧. 어머니 생신날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평소에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 저는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을 속으로 꼭 삼키며 묵묵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모두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이 제 등 뒤에 화살처럼 쏟아지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며 어두컴컴한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낡은 의자를 삐걱거리며 빼고 덩그러니 앉자마자 젊은 직원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어요. 직원은 미지근한 찬물이 담긴 컵 하나만 달랑 내려놓고 제 눈치를 보며 쫓기듯 돌아갔습니다. 저는 찬물잔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켰어요.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물줄기에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죠. 화면을 켜고 회사 비서실에서 온 긴급 업무 메일들을 하나씩 침착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메인 테이블에서 형님의 찢어질 듯이 높은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을 향해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자기 남편의 사업 성공담을 뻔뻔하게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 대박난 거 아시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 거대 호텔 그룹이랑 초대형 독점 납품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사촌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며 물어보았어요. 아니, 매제 회사가 그렇게 컸어? 그 호텔 그룹은 웬만한 재벌 기업도 명함 내밀기 힘들다던데? 형님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콧소리를 잔뜩 섞어 대답했죠. 그럼요. 그 그룹 회장이 워낙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정체를 꽁꽁 숨기고 다니는 얼굴 없는 회장이라 다들 쩔쩔맨데요. 근데 우리 남편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무서운 회장도 우리 남편 서류를 보고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형님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유, 우리 사위가 아주 큰일을 해냈구나. 역시 넌 어릴 때부터 복덩이더니 다 네가 남편 내조를 기가 막히게 한 덕분이지 않겠어? 형님은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한껏 과장된 몸짓으로 치맛자락을 털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 맞아요. 제가 그 깐깐한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남편 통해서 뒷바라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뒀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그 계약서에 도장만 딱 찍으면 우리 집안은 진짜 재벌 소리 듣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고졸 출신 며느리랑은 이제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형님의 허풍 가득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 띄워둔 서류를 빤히 바라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어요. 마침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던 메일이 바로 형님 남편 회사의 독점 납품 계약에 관한 최종 결제 서류였거든요. 형님이 침을 튀겨가며 극찬을 받았다고 자랑한 그 얼굴 없는 깐깐한 회장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칠 전 비서실장이 올려보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납품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게다가 제품의 품질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농간으로 최종 심사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꿰뚫어 보고 있었죠, 형님이. 떵떵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 농간의 배후가 누구인지 아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곧 화면 속 결제 서류에 보류라는 글자를 붉은색으로 큼지막하게 타이핑해 두었습니다. 형님의 끝을 모르는 허영심과 거짓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죠. 형님은 제 쪽을 한번 흘겨보더니 다시 친척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가 이 호텔 총지배인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잖아요. 오늘 이 VIP 전용 룸도 제가 예약 전화를 하니까 총지배인이 특별히 신경 써서 빼준 거예요. 원래 이 방은 장관이나 재벌 회장님들 아니면 절대 예약 못하는 방이거든요. 친척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리며 형님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네가 아주 마당발이구나. 이런 최고급 호텔 총지배인까지 마음대로 부리고 말이야. 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형님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서 아주 친정 식구들 호강을 톡톡히 시켜주는구나.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찬물이나 마시는 며느리랑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지. 어디서 저런 모자란 게 굴러들어와서 내 잔치를 망치는지 몰라. 엄마,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쟤랑 같은 상에서 밥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고졸 출신이 뭘 알겠어요. 호텔 예절은 고사하고 숟가락 잡는 법이나 제대로 알겠어요? 칭찬을 듣고 한껏 기고만장해진 형님이 갑자기 포크를 접시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식사하던 친척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죠. 아니, 최고급 호텔 뷔페 음식 온도가 왜 이 모양이야? 야, 너 이리로 당장 와봐. 잔뜩 겁을 먹은 신입 직원이 어깨를 움츠리고 쭈뼛거리며 다가왔어요.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손님?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다 식어빠진 스테이크를 내와? 너희 호텔은 VIP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해?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리를 연신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즉시 주방에 말씀드려서 따뜻한 새 음식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직원의 사과를 매몰차게 자르며 더욱 언성을 높였어요. 니깟 말단 직원이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당장 총지배인 이 방으로 뛰어오라고 해. 내 앞에 와서 직접 머리 숙여 똑바로 사과하라고 전해. 빨리 안 뛰어가! 신입 직원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연 회장 문을 열고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형님을 말리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야, 진정해라. 오늘 좋은 날인데 굳이 총지배인까지 부를 필요가 있겠니? 엄마, 이런 곳에서는 초장의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해놔야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총지배인한테 한마디만 하면 이 호텔 직원들 싹 다 무릎 꿇릴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거래하는 회장님이 누군지 알면 총지배인도 제 앞에서 쩔쩔맬걸요?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거대한 양쪽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총지배인이 매서운 얼굴을 하고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호텔의 핵심 고위급 임원들이 줄지어 바짝 붙어 서 있었죠.
큰어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속삭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총지배인이 임원들까지 다 데리고 뛰어왔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형님의 얼굴에는 환희와 벅찬 우월감이 가득 번졌습니다. 거보세요. 제가 총지배인이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제 말 한마디면 당장 달려온다니까요. 형님이 우아한 척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연 회장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어머, 총지배인님, 저예요. 제가 고기 온도 좀 낮다고 조언 좀 했다고 이렇게 임원들까지 싹 다 데리고 사과로 오셨어요? 정말 사람 무한하게 이렇게까지 굽신거리실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형님이 한껏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벌리며 총지배인에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형님의 목소리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길을 막고 서 있는 형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매몰차게 스쳐 지나가 버렸죠. 아, 깜짝이야. 형님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꼴사납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완벽하게 무시당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형님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지켜보던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아까 저 사람하고 엄청 각별한 사이라더니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러게 말이야. 총지배인 표정이 아주 험악한데 쟤 괜히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 아니야? 허세도 적당히 부려야지. 아주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려고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형님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총지배인.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알고나 형님의 앙칼진 고함 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연 회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던 총지배인의 시선이 마침내 한 곳에서 딱 멈췄거든요. 바로 주방 입구 옆 좁고 어두운 구석 간이 테이블에 낡은 등산복을 입고 홀로 앉아있는 저에게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 순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총지배인의 차가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걷잡을 수 없는 감격과 벅찬 환희가 왈칵 피어올랐죠. 총지배인은 등 뒤에 늘어선 고위급 임원들도 까맣게 잊은 채 저를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최고급 카펫 위로 쿵쾅거리는 거친 구두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와 친척들은 넋을 잃고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콧대 높기로 소문난 최고급 호텔의 총지배인이 집안의 수치라며 내쫓은 고졸 며느리를 향해 사색이 되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테이블 앞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총지배인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깊숙이 꺾으며 완벽한 폴더 인사를 올렸어요.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연 회장 한가운데로 총지배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늦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총지배인의 우렁찬 외침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뭐? 회장님? 미쳤어? 지금 저 더러운 고졸 며느리한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형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벌레 보듯 가볍게 무시한 채 총지배인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회장님께서 귀한 가족 행사 날에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누추한 구석자리에 앉아 호텔 직원들의 고충과 서비스를 살피며 돌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에 벅찬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이 좁고 불편한 자리에 방치해 두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제발 부족한 저를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물컵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는 총지배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구석자리에 앉은 낡은 등산복 차림의 저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비웃던 친척들의 얼굴에는 귀심이라도 본 듯한 지독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저 사람이 쟤보고 뭐라고 부른 거야?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한 거 맞아? 제가 저 거대한 호텔 그룹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저 무식한 고졸 출신이 어떻게 회장이라는 거야?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낯선 현실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낡은 바람막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저를 둘러싼 무리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죠. 구석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시아 최고 호텔 체인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낸 것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최강호 총지배인. 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하자 굳어있던 연 회장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총지배인은 제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고 경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총지배인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같은 귀한 날에도 제일 먼저 현장을 둘러보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호텔 직원들 모두 회장님의 그 깊은 배려와 헌신에 매일 감동하고 있습니다. 총지배인의 뒤를 따라 헐레벌떡 뛰어온 10명이 넘는 고위급 임원들도 제 주변을 둥글게 애웠었어요.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임원 한 명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며 말을 건넸죠. 회장님, 저희가 당장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제일 좋은 최고급 스위트룸을 비워두었으니 얼른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여기저기 먼지가 많이 묻으셨는데 씻으시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임원들까지 가세해 저를 깍듯하게 떠받들자 연 회장 안의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짝 얼어붙어 있어요. 불과 3년 전 이 호텔은 막대한 빚을 지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부도 직전에 이 호텔을 통째로 인수하고 무능한 전 경영진을 단칼에 잘라냈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던 최강호 총지배인의 탁월한 업무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호텔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파산의 수렁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저를 향해 총지배인이 품고 있는 굳건한 충성심이 만천하에 똑똑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모시겠다는 임원들을 향해 손을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의 호들갑을 잠재웠어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거대 그룹의 회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행상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제가 땀냄새가 풍기는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얕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커다란 칠순 케이크 상자를 든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구석자리에 선 저와 제 앞을 에워싼 수많은 호텔 임원들을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여보, 당신 거기서 지금 뭐 해? 여기 식구들이랑 테이블에서 같이 밥 안 먹고 왜 혼자 떨어져 있어? 남편이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총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 아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남편의 물음에 충격으로 굳어있던 형님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형님이 제 테이블 앞까지 다가와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대단한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총지배인님, 지금 다른 사람이랑 단단히 헷갈리시고 이러는 거죠?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좀 보시라고요. 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가난한 집구석 고졸 출신 우리 집의 수치일 뿐이라고요. 형님의 앙칼진 외침에 총지배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회장님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당장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요. 총지배인이 서늘하게 날이 선 목소리로 연 회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죠. 박진희 손님, 당신 남편이 지금 우리 아시아 최대 호텔 그룹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사활을 걸고 굽신거리는 중 아닙니까?
당신 남편의 그 알량한 회사를 단번에 살려줄 초대형 독점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형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더듬거렸어요. 설마 우리 남편 목줄을 주고 있는 그 얼굴 없는 무서운 회장님이 진짜 얘라는 소리예요? 총지배인이 턱을 치켜들고 형님을 무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남편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최고 권력자가 바로 내 앞에 계신 회장님이십니다. 형님의 두 눈동자가 통제 없이 마구 흔들리더니 이내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린 형님이 최고급 카펫 위로 볼품없이 털썩 주저앉으며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명을 찢어지게 내줄었습니다. 안 돼. 우리 남편이 어떻게 따낸 계약인데. 형님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카펫 위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낡은 의자를 거칠게 밀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훑으며 연회장 정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저는 낡은 바람막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 버튼을 꾹 눌렀어요.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 안으로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리더니 이내 비서실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형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진희 남편 회사와 진행 중이던 독점 납품 계약 서류를 전면 백지화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회사와는 단 하나의 협력 사업도 진행하지 않도록 전 계열사에 통보하세요. 비서실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파기 통보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의 종료 버튼을 누르자 형님의 입에서 짐승의 끔찍한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님이 카펫 바닥을 기어와 제 흙묻은 등산화 앞코를 두 손으로 절박하게 부여잡았어요. 옳게.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이 계약에 회사 전 재산을 다 끌어다 넣었단 말이에요. 형님이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제 신발에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쳤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렀어요. 제발 계약 파기만은 걷어주세요. 저는 형님의 땀에 젖은 손을 발로 매몰차게 털어내며 서슬퍼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과 학벌만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천박한 자들과는 단 1원의 비즈니스도 섞을 수 없습니다. 형님 남편의 그 귀중한 계약이 형님의 알량한 우월감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갔으니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사세요. 제 단호한 선고에 형님은 숨이 턱 막힌 듯 꺽꺽거리며 카펫 바닥에 쾅쾅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취급하며 낄낄대던 친척들도 사색이 되어 제 앞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우리가 눈이 삐어서 몰라보고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제발 가족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래, 우리가 다 늙어서 망령이 단단히 났나 보다. 네가 이렇게 하늘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감히 그랬겠니?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넋을 잃고 있던 어머니마저 기다시피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다 늙은 애미가 미안해서 어쩌면 좋니? 제발 우리 사위 한 번만 살려다오. 하지만 저는 저를 향해 뻗어오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손길을 매섭게 쳐내고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고졸 며느리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돈과 권력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비참한 몰골들이 너무나도 역겨웠거든요. 그때 문 앞에서 굳어있던 남편이 칠순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다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어머니와 형님을 향해 고함을 쳤어요. 내 아내가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어떤 더러운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용서를 빌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칠순 챙기겠다고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이제 와서 돈 때문이 이러는 꼴이 사람입니까? 남편이 씩씩거리며 무릎 꿇은 친척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이랑 인연 싹 다 끊을 겁니다. 당신들 같은 괴물들은 내 가족도 아니야.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흙 묻은 손을 아주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굳은 얼굴로 연회장 문을 향해 저를 이끌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애워싸고 있던 호텔 임원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활짝 열어주며 다시 한번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어요. 회장님, 살펴가십시오. 저는 남편과 총지배인의 쩌렁쩌렁한 배웅을 받으며 저는 미련 없이 연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형님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무겁게 닫히는 문틈 사이로 툭 끊어졌어요. 그날의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지 딱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아주버님은 막대한 위약금을 토해내고 빈손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며 콧대 높게 굴던 형님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어느 날 오후 제 그룹 본사 1층 로비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로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형님과 어머니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쾅쾅 치며 소리치고 있던 거였죠. 아이고, 이보세요. 내가 이 거대한 회사 회장의 시험이 되는 사람이야. 당장 내 며느리 좀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해줘요. 보안팀장이 어머니의 팔을 단호하게 잡아끌며 굳은 얼굴로 대답했죠.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며 억지를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으니 당장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보안요원의 어깨를 억지로 뿌리치며 앙칼지게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요. 내가 지금 우리 올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단 말이에요. 올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보안팀장이 인터폰을 통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1층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시댁 식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로비에서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내쫓을까요? 제가 인터폰에 대고 얼음장같이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게 시댁 식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보안요원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회사 밖으로 완벽하게 끌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호텔 반경 100m 안에는 절대 얼씬도 못하게 철저하게 막으세요. 보안팀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밖으로 내쫓고 앞으로 회사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인터폰을 끊고 나니 지긋지긋했던 시댁의 속물적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완공을 눈앞에 둔 산속 친환경 리조트 현장으로 시차를 나갔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 가치가 오가는 중요한 현장이지만 저는 변함없이 낡은 바람막이에 편안한 등산화를 챙겨 신었어요.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인부들과 섞여서 활기차게 건축 현장 곳곳을 누볐죠. 타인의 천박한 시선이나 평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과 완벽하게 연을 끄는 남편이 제 두 손에 시원한 얼음물을 쥐어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볕이 엄청 따가운데 무리하지 말고 시원한 물 좀 마셔가면서 해. 당신 얼굴이 땀으로 다 젖었어.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남편을 향해 환하게 마주 웃었어요. 고마워. 당신도 오늘 현장 사무실에서 도면 확인하랴 인부들 식사 챙기느라 엄청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거 마시고 저기 꼭대기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 남편이 제 등산 가방을 대신 넘겨받으며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직접 땀 흘려 만든 기가 막힌 풍경 한번 제대로 구경하러 가자. 아주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갈 것 같아. 제가 계단을 오르기 전에 남편의 팔을 꾹 누르며 물어보았어요. 저 위층까지 올라가려면 다리 엄청 아플 텐데 당신 체력 괜찮겠어?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짐 다 들고 앞장설 테니까 당신은 다치지 않게 천천히 따라와. 저는 남편의 굳은 살 박인 따뜻한 손을 꽉 맞잡고 리조트 꼭대기층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눈앞에 푸른 숲과 시원한 바다가 어우러진 거대한 건축물의 장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게 말했죠. 정말 볼수록 대단하다. 당신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네. 제가 남편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벅찬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늘 내 곁에서 시댁 식구들 막아주며 묵묵히 방패막이가 되어준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는 여기까지 절대 못 왔을 거야.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한테 다른 사람 껍데기 같은 시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우리끼리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 허세와 거칠애로 덧칠된 가짜 삶이 아닌 실력과 진심으로 빚어낸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이 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뒤로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연락조차 섞지 않고 아주 오붓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와 형님은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돈 냄새 쫓아다니면서 평생 남들 밑에서 굽신거리며 비참하게 살아가겠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요.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독한 멸시를 겪어보고 나니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참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연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